네,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제가 보아하니 제가 그때 뭐 손가락의 너비로 이 중앙에 있는 원을 이렇게 직경을 잰다 할 때, 제가 여기 모니터 밑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시각기 두 경로에서 대상 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경로, 죄송합니다. 무엇 경로, what pathway. what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경로의 그죠? 기능과 관련해서 보여주는 단어죠, 용어죠. 그리고 어떻게 또는 where, how, 어떻게 또는 어디, 이제 어떻게 또는 어디 경로를 하는데 원어로는 how pathway 또는 where pathway라고 해요. how, 3차원 공간 안에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계를 그리고 그 대상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각대의 경로다 해서 어떻게 경로는 두정엽적으로 그리고 무엇 경로는 척두엽적으로 그렇게 시냅스 진행되는 경로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각각의 그러한 기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경 심리학적인 어떤 증상, 사례를 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언매스크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럼 여러분 같은 이제 정상인들은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다양한 경우에 또 부지불식간에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신경심리학적 신경심리학 중에서도 신경심리학이 있고 실험신경심리학이 있는데 실험신경심리학이 바로 인지신경과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금 뜬금없이 이제 자꾸 신경심리학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지신경과학인데 왜 신경심리학을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금 좀 격가지로 빠져서 말씀드렸고, 다시 그 임상신경심리학에서 그러한 신경질환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이 언매스크 되어져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같은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관여하겠지만 뭐 그 원리는 동일하니까 아주 간단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크기 대조 착시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에 있는 원이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러분 재어보면 다르지 않거든요. 오른쪽에 작아 보이고 왼쪽에 커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데 여러분이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무리 다짐하고 명심하더라도 그래도 왼쪽이 결국은 커 보여요. 이제 주변에 있는 원들의 크기, 즉 좀 제너럴하게 얘기하자면 주위의 상황, 맥락에 의해서 왼쪽 것이 커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크기가 달라 보이는 착시는 바로 대상인식과 관련된 무엇 경로 이것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 색채 시각 이론, 즉 색깔 지각할 때도 그렇고 채워 넣기 할 때도 그렇고, 그죠? 대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맥락에 의해서 해석한다. 달리 얘기하면은 예측한다. 예측 과정이 곧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한 예측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적응적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지각 하나의 행동이죠.
뭐 지각은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 소위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뭐 내적으로 일어나는 겉에서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일어나는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적응적인 행동이고, 그러한 적응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신경계의 그러한 기능, 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되면서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진화되어서 선천적으로 주어졌다. 그런 것을 기초로 이러한 예측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배우게 되는, 즉 학습하고 기억한 그것이 또 신경계의 구조를, 그죠, 덧붙여서 변화시켜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신경계의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소성이란다고.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바로 이 무엇 경로가 대상 인식할 때, 그죠, 주변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대상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크기 착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간의 원이 달라 보이는 것은 바로 무엇 경로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뭐 그 당시에는 뭐 뇌과학과 관련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구체적 신경심리학이나 뭐 인지신경과학과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그런 일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뛰어난 어떤 선조들의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 탈무드에서 보면은, 그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자기 방식이 좀 전에 말씀드린 뇌의 방식에 따라, 즉 뇌의 예측하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그렇게 크기가 달라 보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 경로와 관련되고, 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원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크기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갖다 대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왼손으로 하죠. 갖다 대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탁 갖다 댈 때,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 갖다 대보세요. 탁 갖다 댈 때, 이 시작하는 처음과 끝을 비디오로 쫙 촬영한 다음에, 그죠? 촬영한 다음에 천천히 그 손가락의 너비를 측정해 보면, 왼쪽에 커 보이는 원이 되었던, 오른쪽에 작아 보이는 원이 되었던, 이 손가락 크기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시작해서 간단 말이야. 커 보이니까 크게 시작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네 하고 작아진다든지, 왼쪽의 경우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생각보다는 보이는 건 달리 커 보이네,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보기에는 달라 보이는, 즉 무엇 경로로 인한 그러한 시각적 특성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바로 어떻게 경로, 이것을 매개로 한 우리의 행동, 시각 정보를 통한 이 행동을 할 때 이것들은 실제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일어난다 는 것을 지금 여기 크기 대조 착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 크기가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되어서 동일하게 이렇게 짚어지는 것은 어떻게 경로의 그런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 시작할 내용 보도록 하죠. 이 부분 지난번에 같이 읽어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의에 대해서 합니다. 주의라는 과정도 바로 인지, 뭐 지각도 인지라는 큰 개념 하에 포함되고, 주의도 인지라는 개념 하에 포함됩니다.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린, 첫 시간에 제가 소개했다고 말씀드린 그 신경과학, 신경심리학하고 인지신경과학의 관계, 다시금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경심리학은 뇌의 기능과 우리의 행동, 또는 소위 그 마음이라는 그러한 기능, 또는 그 마음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뇌와 우리의 행동 또는 마음 간의 함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신경 심리학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간략하게 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클리어하게 잘 와닿는 그런 개념 정의라 생각합니다. 근데 신경 심리학은 실험 신경 심리학과 임상 신경 심리학이 있는데 임상 신경 심리학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그죠? 이 신경계 특히 이제 뇌에 어떤 신경학적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이 행동과 마음에 어떠한 결여를 나타내는지, 결핍을 나타내는지, 기능상의 문제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을 볼므로써 반면 그죠? 그 뇌 부위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이제 함수 관계를 보는 거죠. 실험 신경 심리학은 물론 인위적으로 실험적으로 어떤 뇌 부위의 구조와 기능을 이렇게 손상시켜서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행동상의 어떤 차이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손상 방법이 아니라 그죠? 소위 인지적인 과제라 하는 뭔가 아까처럼 크기 대조 착시 이런 것들을 뭐 그죠? 제시해서 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뇌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죠? 두 경우에 다 뇌 부위가 또 어떻게 활성화되고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본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인지 과제, 뭐 기억이라든지 학습, 기억 학습 이것도 결국 인지라는 큰 제목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지금 오늘 다루게 될 바로 주의와 관련된, 그죠? attention, 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어떠한 과제를 내어줬을 때 뇌 부위가 어떻게 기능상의 차이가 났는지 그걸 봄으로써 결국 행동과 소위 달리 얘기하면은 인지 과정과 뇌 부위 간의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의 저 기능, 그 구조와 함수 관계를 보는 것이 이제 실험 신경 심리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로 실험 신경 심리학이 바로 인지 신경 과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제목이 인지 신경 과학의 기초니까 실험 신경 심리학을 얘기하려면 즉 인지 신경 과학을 얘기를 하려면 그 실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그런 개념들, 그런 어떤 그 논리들, 그리고 실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죠? 뭐 배경으로 아니면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인지신경과학에서 우리가 흥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예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러한 한계가 있어서 제가 말 그대로 기초니까 여러분이 흥미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기초로서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인지신경과학의 기초인데 그죠? 임상신경심리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내용 중에 어떻게 실험 절차를 거쳐서 했다라는 실험적인 방법론에 관해서는 얘기 안 했지만 여기에 다 내용 중에 실험신경심리학 또 포함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부제로 이제 신경심리학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보려는 것이 주의예요. attention. 바로 이 주의가 바로 인지 기능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뇌의 기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뭐 서론이 많이 길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주의 보겠습니다. 제가 피라미드를 그려서 이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은데 먼저 우리는 각성이 되어야 하고요. 각성. 깨어난다는 얘기죠. 컴퓨터를 비하자면 컴퓨터에 일단 파워를 넣고 그죠? 부팅을 시켜야지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동영상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신경계 구체적으로 뇌 입장에서 보면 일단 뇌가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각성을 토대로 주의라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죠. 일단 각성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여러분들 뭐 혼수 상태다. 이런 경우에 특정한 자극에, 그죠? 주의할 수 없죠. 그리고 일단 주의가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각성과 주의와 의식 사이에 이러한 경계 부분을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축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가 아예 그냥 이 사이에 경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연속된 차원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마 쪽, 뒤통수 쪽, 거의 이렇게 뇌의 기둥에 해당하는 뇌줄기, 뇌관이 있다, 브레인스템이 있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상 배웠었죠. 감각 중개소, 후각을 제외하고 이 부위를 거친 다음에 대뇌피질의 각각의 감각 양식에 해당하는 부위로 이제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감각 중개소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이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뇌줄기, 뇌관, 여기서부터 시상의 어느 정도까지가 바로 이제 각성과 관련되고요. 각자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의 또 어느 정도와 이 뇌의 특정 부위, 소위 이제 두정엽과 전두엽이라는데, 이런 부위들이 바로 이제 주의와 관련된다. 그럼 이제 시상 같은 경우에는 주의와 각성에 둘 다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의식은 이런 주의와, 특히 주의와 관련됐다고 여기지는 이 두정엽 부위와 전두엽 부위, 이들 간의 상호 연결, 그리고 이런 두정엽, 전두엽과 또 상호 연결하는 다양한 그런 뇌 부위들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어져서 소위 전두엽에서 그런 정보들이 통합되어질 때, 그런 정보들이 통합되어질 때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두엽 부위만 있다고 해서 의식이 오롯이 뭐 정상적으로 생성되느냐, 기능하냐, 이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두정엽이 특히 이제 주의에 관여하고, 물론 시상의 일부도 주의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이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전두엽. 한번 말씀드렸죠. 전두엽이 이 전두엽하고도, 전두엽의 다른 부위하고도 주거니 받거니, 또 이것이 척두엽하고도 또 주거니 받거니, 또 두정엽하고도 또 그죠? 주거니 받거니. 그 후두엽하고는 또 직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어떻게 경로, 무엇 경로, 어떻게 경로 봤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결국은 이 전두엽 매개로 이제 의식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주의를 이제 보려는 거예요. 주의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는 곧, 요걸 뭐 이퀄이라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의는 곧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의식이란 무엇이냐?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인간의 이해 또는 이제 정신에 관해서 다루는 그러한 학문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뭐 지금 뇌과학이니 인지신경과학이니 심리학 관련된 심리학 또는 인지과학에서도 그렇고,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풀기 어려운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로 의식이란 것이, 그죠? 주의 집중, 주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의가 그렇게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힘든 만큼 바로 주의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되어지지 않는 번역은 무시라고 합니다. 이거 뭐 번역상에 이제 뭐 또 달리 번역한 분도 계실 테지만 neglect라 해서 neglect, 이 neglect 무시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무시를 연구함으로써 반면 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그래서 무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의를 밝혀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면 그만큼 의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조금 치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주의로 넘어가야 다시 이제 주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의에는 방향적 주의와 선택적 주의, 그리고 집중적 주의, 이것도 뭐 번역상의 차이일 텐데 집중적 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방향적 주의는 뭐 oriented, 뭐 attention, 선택적인 selective attention, 그리고 집중적 주의는 persistent attention, 뭐 이렇게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적 주의와 일부 선택적 주의, 이게 주의 중에 주의라는 전체 그런 인지 과정 속에서는 이거는 의식 수준 아래에서 비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주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제 무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의식 얘기하면은 여러분 익히 뭐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은 뭐 비의식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비의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떤 하위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은 이제 특정한 그러한 것들을 일컫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 하면은 프로이드 무의식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의식 수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을 비의식 이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뭐 교재나 일반 또 다른 이런 관련 책에서는 또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비의식 쓰면서 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주의 일부와 또 집중적 주의, 요거는 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바로 주의 과정이에요. 지각에도 의식적인 수준, 비의식적인 수준 있고요. 그리고 기억에도 의식적인 수준과 비의식적인 수준이 있고, 주의에도 의식적인 수준, 비의식적인 수준. 그 정서,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그렇게 일반인들은 개념을 잡고 있는 정서에도 의식적인 수준, 비의식적인 수준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달리하면 인지라는 그러한 과정 또는 기능 안에도 바로 의식적인 수준, 비의식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 모든 어떤 정신적인 과정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반추해 볼 때, 인트로스펙션, 안으로 들여다보다 인트로스펙션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반추해 볼 때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 그죠? 의식적인 주의가 전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서도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내가 알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각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억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주의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이 시간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즉 비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죠? 그런 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금 뭐 지저분하지만 넘기지 않고 요건 얘기하고 다음 요 그림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흔히 여러분이 이렇게 빙산의 비유 들어보셨죠? 소위 이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부분은 아래쪽에 잠겨진 부분에 비하면 엄청 이제 작은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것 아래로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이제 빙산의 비유가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그 비유인데, 프로이드가 이제 비유할 때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바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밑에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비의식적인 그러한 신경계의 과정, 기능, 그리고 어떤 우리 정신적인 그런 과정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면 아래 있는 이 비의식적인 부분이,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바로 이렇게 수면 위에 떠 있는 의식적인 행동이나 우리는 의식, 자각할 수 있는 사고에 보이지 않게 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빙산의 일각,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적용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든 정신적 과정이나 뇌 신경계 기능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의식할 수 없는 즉 무의식적인 것은 결국은 아무리 의식이 강화되어지고 의식이 그죠? 뭐 확장되더라도 결국은 의식할 수 없는 건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계도 이 선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이 경계가 그죠? 크기가 그죠? 너비가 뭐 어느 만큼인지 모르니까 무의식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오늘 서론이 많이 또 길기도 한데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능. 오늘 얘기는 이제 주의 기능,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대뇌 기능 편제화라는 개념입니다. 편제화는 lateralization. lateral이 측면이란 뜻이죠. IGE 하면은 뭐 동사를 만들고 ATIO 하면 명사가 되는데 편제화, lateralization을 편제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는 뭐 줄여서 그냥 기능 편제화 하면 이제 대뇌 기능 편제화를 얘기를 하고요. 아예 뭐 이거 대뇌 기능까지 줄여서 그냥 편제화라고 얘기를 하면 편제화 얘기하면 이게 대뇌 기능 편제화를 얘기를 해요. 익히 우리 그림으로 봤고 뭐 여러분도 익히 아실 테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가 좌뇌 우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그죠? 동일한 것이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그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잉크 한 방울 떠있한 다음에 반 접었다 펼치면 똑같은 것이 찢겨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두 뇌가 구조적으로 동일한 게 좌뇌 우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죠? 육안으로 봤어도 좀 자세히 보고 더 미시적으로 보면 이게 구조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면 분명히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죠. 구조와 기능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니까. 특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이 있고 기능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능적 차이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구조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도 보면은 그죠?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대칭이 아니라 왼쪽이 더 잘하는 기능이 있고 상대적으로 오른쪽보다 또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더 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익히 좌뇌 우뇌 뭐 좌뇌형 우뇌형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편제화, 대뇌 기능 편제화, 기능 편제화 또는 편제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진화론자, 진화생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가설이죠. 뭐 그에 대한 이제 에비던스가 이제 점점 밝혀진다면 그것이 이제 더 신뢰롭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론이 될 텐데 이 좌뇌 우뇌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한다면은 이게 뭐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죠? 뭐 그죠? 불필요한 것만 하나 더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바로 좌뇌 우뇌의 구조 뭐 기능이 이렇게 상이함으로써 이 뇌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환경에서 좀 더 다양한 적응적 행동,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번식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그죠? 또는 유사한 나의 유전자를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바로 이러한 기능 편제화가 자연 선택에 선택된 그런 적응에 유리한 그러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자, 주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면 오른쪽 뇌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지난번에 우리 시각 얘기할 때 시야 한번 얘기했었죠. Visual Field. 비주얼 필드, 시야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빗금친 부분이 이제 시야에 해당하는 거. 제가 이렇게 쭉 시야에 해당하는 거요. 그런데 오른쪽 뇌는 바로 좌시야, 우시야, 즉 왼쪽 환경, 오른쪽 환경이 다 어텐션 할 수 있어요. 어텐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 화살표 2개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내용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주의 중에 바로 이런 게 방향적 주의와 관련돼요. 이게 오른쪽 왼쪽이다. 뭐 오른쪽 향하냐 왼쪽 향하냐 이런 의미에서 방향적 주의이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오늘 쭉 뒤에 나온 내용들은 다 무의식적, 비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텐션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일단 비의식적 수준에서 어텐션 되고 그것이 그죠? 뚜렷 칼로 뭘 자르든 어떤 그런 경계 없이 그냥 연속 차원에서 선택적 주의로 선택적 주의가 집중적 주의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의식, 달려면 인지 과정, 뭐 지각을 한다든지,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지각이 일어난다든지, 그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억을 다시금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서 지금 비의식적 수준에서 그 주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되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오른쪽 뇌는 지금 왼쪽 환경, 오른쪽 환경에서 다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검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왼쪽 뇌는 바로 오른쪽 환경에 대해서만 주의가 일어나요. 바로 주의 기능에 있어서 대뇌 기능이 편제화된 거죠. 예, 주의 기능이 편제화된 거죠. 바로 오른쪽 뇌가 주의 기능에 대해서 더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뇌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른쪽 뇌 양쪽 다 향하지만 왼쪽 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른쪽 환경으로 이렇게 주의가 향해지는데 방향적 주의, 비의식적 수준에서 그 주의가 행해지는데 주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우리 앞 시간에 그 호문클루스 얘기를 하고 환상지 얘기할 때 우리 대척집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대척집에. 시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뭐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른쪽 신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운동은 오른쪽 이쪽이죠. 감각이나 운동은 왼쪽 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왼쪽 뇌와 연결되어지고 왼쪽 신체 부분, 왼쪽 환경에 대한 감각과 운동은 오른쪽 뇌에서 지배되어진다. 오른쪽 뇌와 연결되어진다. 이 대척지배. 지금 왼쪽 뇌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척지배가 되어지는데 주의가 그죠? 주의가 대척지배 되어지는데 오른쪽 뇌 같은 경우 양쪽으로 다 되어져.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대뇌 기능 편제화. 즉 오른쪽 뇌가 기능이 주의에 있어서 더 우세하다. 그런데 우세하다. 그래서 주의 기능의 우방구 우세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좌방구는 우측 공간에 주의를 주는 반면에 우방구는 좌우측 공간 모두에 주의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죄송해요. 그럼 앞을 풀리고. 자, 이것도 또 좀 치우죠. 그렇다면 만약 오른쪽 뇌에 지금 방향적 주의와 관련된 지금 이 그림도 화살표 시작하는 부분도 그 위치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요. 지금 여기 보면 요 주름 여기 중심구거든요. 중심구가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기준이라 했죠. 제가 아까 주의 얘기할 때 그죠? 여기 뇌관이 있고 주의 얘기할 때 전두엽과 두정엽 부위가 주의에 관련된다 했는데 바로 이 두정엽 부위가 그죠? 이 방향적 주의하고 관련되거든요. 뭐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제 앞에 배운 것들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경로가 지금 우리 이 3차원 공간 내에서 그죠? 대상과 나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where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how와 관련해서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두정엽의 이 부위,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부위, 그죠? 이 부위의 주의 기능하고도 관련되거든요. 이게 다 지금 비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방향적 주의라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좋습니다. 예, 더 뭐 얘기하면 오늘 할 내용을 뭐 못하니까 이제 주의 얘기를 다시 하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방구, 오른쪽 뇌에 지금 여기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위가 만약에 망가졌다면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의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다 지금 화살표 부분과 관련된 이 기능이 없죠. 하지만 왼쪽 부분의 주의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른쪽 뇌가 망가지더라도 내 왼쪽 환경에 대해서는 주의가
살아있어요. 하지만 왼쪽 환경에 대해서는 주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른쪽 내 망가지면 오른쪽은 다 양측으로 주의를 했었는데 이쪽이 망가졌다. 그러면 왼쪽 뇌는 대측 지배, 즉 오른쪽 환경에 주의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그럼 왼쪽 뇌에서 주의가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왼쪽 환경에 대해서 지금 주의가 안 되어지죠. 이걸 편측무시라고 해요. 아까 무시, 왜 무시를 다루는지 말씀드렸죠. 주의 자체가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무시를 다룬다 했는데 바로 편측무시예요. 편측무시는 바로 왼쪽 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어디 무시? 왼쪽 뇌가 아니라 이 뇌 입장에서 볼 때 환경, 다시 뇌 입장에서 볼 때 주의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 중에 왼쪽 무시가 되어져요. 어떤 경우에 오른쪽 뇌가 우방구의 주의와 관련된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왜 대측, 손상되었을 때 이게 바로 편측무시예요. 편측무시.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각을 얘기를 하지만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뇌 입장에서도 신체는 하나의 지각, 주의 또는 뭐 인식해야 될 대상이죠. 지금 오른쪽 뇌의 주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내 몸에 대해서도 무시가 일어나는데 어디 쪽? 왼쪽, 편측무시, 왼쪽 신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무시가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다 왜 편측무시 왼쪽에 그러면 왼쪽 뇌가 망가지면은 그럼 오른쪽 환경이나 오른쪽 신체에 대해서 무시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뇌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이 부위가 망가졌다 하면은 이 흰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흰 화살표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그래도 오른쪽 뇌가 남아있어서 오른쪽 뇌는 어디? 양쪽 다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왼쪽 뇌의 주의 기능이 망가지더라도 편측무시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흥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주의 기능의 대뇌 기능 편제화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은 검은 화살표를 싹 지웠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뇌에서 오른쪽만 주의가 되어지니까 왼쪽 환경, 그 내 몸에 대해서도 왼쪽 부분은 무시가 일어난다. 그래서 편측, lateralized, 한쪽으로 무시된다. lateralized neglect, lateral neglect가 일어난다. 즉 그것은 왼쪽이다. 그런데 왼쪽 뇌가 망가졌을 때는 흰 화살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른쪽 뇌가 양쪽 다, 그죠? 오른쪽 왼쪽 다 신체에 대해서 그렇고도 신체에 대해서 그렇고 이 바깥 외부 세상에 대해서 그렇고 다 되어지니까 편측무시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흥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대뇌 기능 편제화. 다른 기능에 있어서도 대뇌 기능 편제화 오늘 이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주의에 있어서 대뇌 기능 편제화로 인해서 편측무시가 일어난다. 어디? 왼쪽 세상과 내 왼쪽 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우방구가 망가졌을 때. 우방구의 주의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왜 그러냐? 우방구가 주의 기능에 있어서 우세하기 때문에 양측 다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이 개 같은 경우에 개 같은 경우에 이 강아지 녀석이 바로 편측무시, 왼쪽 무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술을 해서 지금 실험적으로 그렇게 뇌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이 강아지의 오른쪽 뇌의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즉 방향적 주의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위가 손상되어서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접시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꼭 동그라미가 아니라도 네모나도 괜찮아요. 삼각형이도 괜찮아요. 보고 있는 지금 시야에서 그죠? 시야에서 오른쪽만 어텐션 되어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의식이라는 이 음식 대상에 대한 인식, 자각까지 이르니까 오른쪽만 홀라당 다 먹었어요. 왼쪽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 글 읽어보면 개의 대측성 무시, 즉 편측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번역상의 차이로 대측성 무시라 했는데 편측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왼쪽 무시를 얘기하는 거죠. lateral neglect인데 이 개는 우방구 뇌종양이 있었고 뇌종양이 있었네요. 저는 실험적으로 그래. 뇌종양이 있었고 하필 그것이 주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뇌종양이 있었고 접시 오른쪽의 음식만 먹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왼쪽 뇌는 오른쪽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죠? 오른쪽 뇌가 양측으로 다 주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고 나니까 왼쪽 뇌에서 오른쪽만 주의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먹이가 있다라는 대상 인식까지 되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 음식은 무시하였다. 이게 바로 편청무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접시를 이렇게 싹 돌려놓으면 이 녀석이 또 반만 먹어요. 예를 들어 접시를 돌려서 음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하면은, 그죠? 또 이 반만 먹겠죠. 이 반만 이렇게 먹고 또 남아요. 그럼 또 돌리면 또 반만 먹고 또 반만 또 먹어. 얘는 그냥 자기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또는 다른 개가 보기에, 강아지가 보기에는 오른쪽만 있는 거죠. 오른쪽 반만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편청무시가 일어나지 않는 개체,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나 가 볼 때는 이 개는 오른쪽 반 세상만 가진 것 같지만 이 개 자체는 그냥 그게 자기의 온전한 세상이요. 그게 자기 세상의 이제 전부인 거죠. 예, 개의 경우를 봤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사람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이런 편청무시가 일어났을 때 옆에 모델 시계를 보여주고 또 집을 보여주고 꽃을 보여주고 이걸 그대로 베껴 그려보라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지금 다 반쪽만 그린 거예요. 반쪽만. 왼쪽 시야 무시 환자가 모사한 그림 이렇게 됩니다. 자,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죠? 왼쪽은 없는 것처럼, 없는 세상처럼 여기신다. 지금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데 이 동그라미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그래요? 요것들은 그냥 하나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요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실제와 유사하게 그렇게 그려집니다. 다른 이런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것도 하나로 여기지는데 이런 창문 이런 것들은 이게 별개로 여기죠.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니까 그 부분들이 무시되었고, 그죠? 잎사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제 이렇게 행동되어지기 때문에 남아있다. 요거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왼쪽 면을 무시하는 이것도 이제 편청무시, 왼쪽 무시 때 반청무시증 환자가 쓴 글과 지금 글 밑에 이제 이 레전드 읽고 있습니다. 쓴 글과 그림, 글씨를 쓰더라도 종이에 그죠? 이쪽 반에 치우쳐서 뭐 정확하게 반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치우쳐서 글을 쓴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경우에도 모사예요. 이 그림을 보고 베껴 그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죠? 이쪽 왼쪽 손들이 없죠. 이 사람 없다는 건 몰라요. 그냥 이게 온전한 형태로 이제 뭐 여기지는 거죠. 뭐 자기가 그려놓고 여기에서 볼 때 아예 얘들은 이제 이쪽 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왼쪽 공간에는 글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로 제시된 그림을 모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림을 왼쪽을 무시하여 그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또 요걸 이렇게 모사한 겁니다. 루리아라는 사람이 1970년 70년대인데 루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신경심리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분이거든요. 창시자. 러시아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루리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경심리학의 이제 창시자인데 그분이 지금 보여주는 이제 예입니다. 자, 이 경우는 자화상을 그렸어요. 뭐 자화상을 자기 거울 보고 그리든지 뭐 사진을 보고 그리든지 이것도 이제 보고 모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읽어보죠. 왜 뇌졸중으로 오른쪽 두정엽 부위 나오죠. 두정엽 부위. 손상된 예술가가 발병 2개월 후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특히 캠퍼스 왼쪽 면이 미완성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다 그렸다 생각하는 거죠. 이 왼쪽 세상 자체가 자기한테는 인식이 안 되니까. 왜? 주의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니까 주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9개월째 발병 후 9개월에 보면 이것이 일정 정도 많이 회복되어서 발병 9개월 후 그린 자화상으로 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왼쪽 면은 아직도 생략 상태로 섬세하지 못하다. 일부분이 이렇게 무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편청무시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간혹 이것이 영구적으로 이렇게 편청무시가 일어나는데 여기처럼 그죠? 회복됐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때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그린 이 그림을 본다면은 이상하게 얘기했죠. 내가 왜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자기가 보고 있는 이제 전부에 해당하는 거죠.
자, 뭐 비슷비슷한 그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는 이미 봤었고요. 요건 뭐냐면 선긋기입니다. 요렇게 종이에 이런 선들을 요렇게 제시하고 여기 있는 선들을 다 반으로 나누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어디 이쪽은 다 무시되고 그죠? 이쪽에 있는 선들만 반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것도 이제 편측무시 예고요. 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편측무시 환자한테 이런 선분을 내어주고 요걸 반으로 나누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뭐 전달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뭐 그나마 여러분이 잘 하셨다면 되었다면은 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요런 선분을 보여주고 요걸 반으로 나누라 하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뭐 여러분 같은 경우 반으로 나누면 이쯤 나누겠죠 대충. 이분들 어떻게 나누냐? 여기에 나눠 여기에. 왜 그럴까요? 이너 반은 무시되어서 인식되지 않으니까 이게 전문 줄 알고 여기에 반을 나누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그 다음 보시면요. 요건 또 비슷한 그림 왜 나눴지? 이건 지금 기억에서 그리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다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뭐 나누고 선분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꽃을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꽃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무시 환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꽃의 왼쪽이 없다. 많은 무시 환자는 눈을 감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꽃이 반쪽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세상 안에도 왼쪽 세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주의라는 것이 이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자기 신체 왼쪽도 편측무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에 있어서도 그죠? 이 주의가 결국 오른쪽 주의 부분이 망가지면은 그죠? 이러한 왼쪽 부분에 대한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인지 과정도 결여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세상도 이렇게 왼쪽 반이 없어요. 본인 결국 뭐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왼쪽 반이 없는 세상, 오른쪽 반만 자기가 경험한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온전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그 이전, 이러한 편측무시가 일어나기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느냐조차도 모르죠. 이 환자가 내적인 꽃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 왼편을 읽는 능력을, 요 이제 다운편에 있습니다. 읽는 능력을 내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텐션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내적인 세상도 왼쪽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앞에서는 다 이렇게 바깥에 보여지는 그죠? 대상에 대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왼쪽 무시가 일어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 사례, 이 여자분인데 이 사례의 이 여자분에 대한 다른 사례 얘기들을 보면은 화장을 하면은 그죠? 오른쪽 반만 이렇게 거울 보고 하는 이 오른쪽 반만 머리도 이쪽만 빗고 옷도 입어도 이쪽만 걸치고 이쪽은 걸치지 않고 축 늘어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건데 식사를 하더라도 아까 강아지의 경우처럼 오른쪽 반만 먹고 남겨놔. 그래서 딱 돌리면 내가 다 먹었는데 왜 있지 하고 남았구나 하고 또 먹고 또 돌리면 또 먹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반만 먹는 거죠. 끊임없이 반만 먹다 보면 어떻게 된 거죠? 뭐 거의 다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이제 그걸 자기가 왼쪽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꾸 돌려서 이제 밥만 먹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음식을 두고는 회전의자를 가지고 그죠? 딱 자기가 다 먹었다고 여기 짓지만 몸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싹 돌아요. 돌면서 탁 눈에 띄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반을 먹고 또 돌아서 또 그 부분을 반을 먹고 이렇게 해요. 본인이 왼쪽을 놓치고 안다면은 몸을 돌리지 말고 접시를 이렇게 싹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시계 방향으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죠? 내적인 세계조차도 왼쪽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대해서는 없고, 자기가 먹은 오른쪽 빈 접시가 자기가 경험하는 온전한 세상이지만 그죠? 일단 몸을
돌려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소위 그 하나의 재활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반반 요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먹게 되고 이랬습니다. 지금 편청무시 환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각의 문제가 우리가 봤던 뭐 무엇 경로는 어떻게 경로는 이 시각 시스템 뭐 색깔을 본다는 형태를 보니 이런 시각의 어떤 문제나 기억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기억에 의존해서 그릴 때도 반쪽거린다는데 기억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기억이나 그 시지각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감각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주의를 토대로 자각할 수, 인식할 수 있는데 주의 자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편청무시 환자인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반만 이제 왼쪽 무시가 되어지니까 이쪽 반만 있는 학생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반만 학생들, 이름 불러봐야 해서 제가 이제, 각각 학생들 이름을 쭉 적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출석 다 확인했습니다 하고는 두고는 있으면은 이쪽에서 여기도 있어요. 왜 우리는 출석 안 불러야 하면 또 거기도 있었구나 하고 또 그 학생들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예. 그죠. 주의의 문제지. 그죠? 그쪽으로 어텐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극만 주어진다는 그런 어텐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만 있다면은 인식하게 돼요. 그럼 이쪽 반을 보더라도 또 이쪽 반 귀퉁이 앉은 학생들은 또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출석 다 불렀죠. 자 수업 시작합시다 하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 여기도 있어요 하면 딱 보면은 여기 있구나 또 인식하고 빠뜨렸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자극이 있다면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의 방향적 주의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뒤에 부분 좀 남았지만 시간이 제법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뒤에 부분 주의에 이어서 이제 지금 또 다른 기능은 이제 주의도 좀 남아있지만 주의 말씀드리고 또 다른 기능들의 그 좌뇌 우뇌 사이에 그 편제화 기능이 동일하지 않고 한쪽이 더 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